네, 사드밭의 서울역 삭발식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비장하게 명령했습니다. 고난을 벗어나가자 했습니다. 먼저 서울역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성주분들이 올라오신 거죠? 네, 오늘 오전 일찍이 버스 50대 나눠 타고 서울로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렇게 오늘은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성주에 내려갔을 때 황교안 총리가 물병 세례와 달걀 세례를 받았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그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네. 삭발식은 저렇게 10여 명등이 이제 삭발식을 했지만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열렸고 경찰 추산으로는 2,000명, 네. 주최자 측으로는 한 2,500명 정도가 모여서 오늘 시위를 벌였습니다. 성주 군수를 포함해서 삭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인사가 너무 끼어서 선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비표처럼 뭘 달았다면서요. 네, 파란색 리본. 옛날에 노란색 리본은 세월호 때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파란색으로 만든 작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이것이 성주 주민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외부인의 투쟁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비표 형식을 좀 달고 오늘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성주 군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성주군민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 지켜내자. 사드 배치 결사반대. 모든 것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십니까? 사드 배치 예정지로 되어 있는 우리 성산포대는 해발 389m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의 절반인 2만 5천 명이 거주하고 550여 개의 기업체가 힘차게 가동되고 있는 우리 군의 심장입니다. 그 성주읍 코앞에, 바로 코앞입니다. 그 코앞에 위치를 한다니 이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네. 네, 지금 우리 성주 군수님 네. 표정을 보니까 네. 자기도 현재 먼저 주장보다는 많이 톤 다운됐어요. 아, 톤이 좀 낮아졌습니까? 낮았어요. 그 네. 전자파 가지고도 현재 주장이 안 되니까 네. 이제 평화 소리하고 네. 뭐 안전, 공장 가동 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굉장히 그 뭐랄까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굉장히 궁해진 상태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군수 말고 먼저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이 구호를 외친 분이요. 예, 한반도 평화를 자기네가 지키겠다. 네. 그 사드가 없으면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 그러는데 정반대죠. 사드가 있으면 북한이 도발을 못하니까 전쟁이 지켜지는데 네. 사드 때문에 그 현재 한반도 평화가 없어지고 전쟁이 이제 발발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네. 북한 논리와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저 주장하는 사람은 북한의 그 대남 전략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성주 지역 국민들한테 고마움을 뜻하고 싶은데요. 네. 우선 서울까지 오셔갖고 태극기를 흔들어 주신 게 고맙고, 그 다음에 과격한 시위로 안 간 게 정말 고맙습니다. 좀 양반의 고장이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유감은 역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국가를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의 이론하고 국가의 필요성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항상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건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워낙 다급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거를 어느 지역에 배치하려고 할 때 지역이 협조해주는 문제를 행정학적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어떤 테크닉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2003년도에 부안 사태를 한번 기억해 주시죠. 네. 그때는 부안 군수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방패장을 유치를 하겠다고 나왔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고 일부 반대했고 그다음에 전문 시익경에 들어가서 판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희생을 한 군수한테 대한민국이 감사했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큰 난리를 치른 부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배려를 했더라면 지금 김문수처럼 저런 행동은 덜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을 하시는 큰 정치를 하시는 대통령 같은 이런 큰 자리에 있는 분들은 네. 아까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내놓겠다고 하신 경우에 어떤 배려를 했었으면은 네. 아마 지금 김문수도 상당히 좀 달리했을 텐데 네. 어쨌든 이제 김문수께서는 지금 반대로 가셨거든요. 네.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큰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행동을 하는데 반대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아마 나중에 요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요, 성주 분들로서는 우리는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산 위에 사드가 배치돼서 우리가 전잡하는 영향이 없지만 아이들이 불안해한 것, 그 마음은 어떻게 좀 달래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성주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게 없다 할 수는 없을 것 그 같은데. 지원이 말입니다. 자꾸 네. 이제 그 잘못돼서 그 원자력 발전소나 방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한국수력 원자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업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한데 네. 지금까지 군 경우에는 저게 없었고 지금 강정마을이 예외적으로 지금 돼버렸습니다. 저게 아주 굉장히 나쁜 사례인데 네. 근데 지금 똑같이 지금 강정마을은 뭐가 걸려 있는가 하면은 공사를 지연시킨 것 때문에 지금 구상권 청구가 돼갖고 한 300억 원 정도인가요? 그게 1차분입니다. 네. 네. 또 대림산업이 다시 걸게 되면 또 나올 텐데 그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또 갈라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 어떤 정치적 배려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저 지역 발전시키는 거는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벌써 이 보상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하셨고 네. 또 국방장관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상을 강구하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보상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분들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이정훈 그 편집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게 관례가 되면은 앞으로 그러면 뭐 페이스 3를 배치해도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네. 뭐 페이스 2를 배치해도 뭐 보상해줘야 된다면은 국가가 앞으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 정말로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까 좀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이 가령 앞으로 만약에 북한의 위협이 더 커져서 B-50을 아예 상주시킨다. 만약에 군산공항이나 뭐 이런 공항에 한다면 군산 주민들이 아니 이렇게 위험한 것 결국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 먼저 공격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거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에 빠지면요, 이 네. 몽상과 몽상이 끝없는 이어지면서 그게 결국 기후를 만듭니다. 2005년도라고 기억하는데 그때 패트리어트 팩3를 주한미군이 배치를 했습니다. 자기네 기지인 군산기지하고 광주기지를 지키겠다고 배치할 때도 굉장히 시위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쪽은 좀 강하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나갔습니다. 거기는 뭐 특별한 보상도 없었고 지나갔는데 네. 그런 사례로 보게 되면 저는 성주도 똑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다만 성주라는 지역이 경상도 내륙지방으로서 저쪽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개발 사업을 해서 그 낙동강 운하를 했으면 좀 발전이 됐을 겁니다. 네. 부산이 되면서 성주가 특별한 산업이 없고 참외 정도밖에 없는데 네. 하나 더 기억나는 건 옛날 신창훈이가 저쪽에서 숨어 있다가 도망친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 아주 상당히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를 국방부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그거는 한 번 좀 해야 되지만 매번 저렇게 돈을 달라 그러면 국방은요 국민이 해줘야 되는 의무거든요. 의무를 자꾸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아마 북한에게 망하는 나라 될 겁니다. 네, 자 국민의당은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애매하고 신중하게 찬성 반대 뭐 분명히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상황을 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국민의당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씩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천상채 저게 무슨 얘기죠? 마포 당사에서 장외 필리버스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는데 네. 의원들 20여 명이 30분씩 발언을 이어가면서 네. 사드를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45분에 시작했는데 뭐 벌써 10시간 가까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 김성식 정책위 의장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국민적인 관심을 얻고자 또 투쟁하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렇게 네. 저런 방법을 택했는데 네. 어제 저게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되거든요. 근데 동시 접속자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심이 아니요, 굉장히 잠깐 어려다는 거예요. 100여 명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댓글도 달고 네. 화이팅 해줘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 지난 이틀간의 이 사드 관련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그렇게 큰 공방이 오가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네.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여론이 일단 많다 보니까 네. 국민적 관심사가 덜해서 지금 국민의당에서도 어쨌든 오늘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네. 이거 이래갖고 안 되겠네. 관심이 덜하네. 혹시 바깥으로 나가서 장외 투쟁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역풍 맞으면 어떡하지? 고민이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미국에 반대하는, 미국이 사드라는 게 미국의 무기 체계니까요. 미국에 반대하는 이슈와 관련해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장외 운동하시는, 저항하시는 분들 보면 조직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국민의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좀 나서서 댓글도 달아주고 도와주고 뭐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안 보였다는 얘기네요. 동시 접촉자가 100명이다? 10,000명이어도 좀 작았다 생각이 될 것 같은데 100명이다. 이건 이상하네요. 그 지난번에 네. 그 사드 배치를 발표하기 전에 6월 30일 날 51개 그 단체가 네. 사드 그 성주군의 그 사드 반대 대책 회의를 결성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단체 인원들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이 댓글을 안 달고 한 거 보니까 네. 국민의당이 이제 아마 그 관심을 끄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당 중심으로 해서요. 환경국무총재 오늘 이제 만찬, 비공개입니다만 야당 의원들과 함께 만찬도 하면서 이 사드 문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시간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내놨습니다. 자, 몇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하나씩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장면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 공격 막을 수 있는 거 아마 이제 핵미사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저건 거겠죠? 저거죠. 저거고 네. 이제 다음 대선을 머리에 뒀을 때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죠. 승기다. 이 사드 네. 문제를 들고 나가면은 지금 국민의당은 사드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데 저 내부에서 별로 굉장히 격전이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사드 문제를 하지 말자. 더민주가 하게 되면 내버려 두자.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 각각의 당이 지금 이걸 어떻게 자기네 다음 대선에 유리하게 할까 하고 계산을 할 텐데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드를 밀고 나가면 훨씬 유리하다는 정책 판단을 하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네, 저는 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면서 네.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 페이트 3하고 페이트 2가 네. 방어할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바로 국방부 장관이 쭉 해왔었으면 좋을 뻔한 네.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셨고 저 장면이잖아요. 대통령이 맞습니다. 지도까지 들고 나와서 설명하면서 자신의 생각 국민한테 그러니까 얘기했죠. 대통령께서 지금 생각하시기는 현재 네.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있고 긴급하고 현실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것들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동참을 하고 야당도 사드 배치를 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이제 동참하기를 이제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대선이란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그러면 야당의 생각을 밝혀라. 만약에 사드에 반대하면 만일 내가 집권한다면 사드 빼겠다. 공약해라. 그리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 이런 주문을 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로 보십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현실적인 대책들이 사실 내놓기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답을 내놓은 거죠. 네. 개인적으로 사드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이건 이미 현실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미 설치된 사드를 빼겠느냐?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당에서 당론으로 뭐 반대는 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뭐 원내교섭단체 리더 제3정당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논리로 사드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차피 사드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그렇다면 반대했을 때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드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북의 핵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현실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 나가서 사드 반대를 대선 공약 걸었을 때 네. 그럼 당장 새누리당 후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 그러면 설치된 사드 띄었을 때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지? 네. 그러면 북핵을 어떻게 막지?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준비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공약을 걸 일은 없다고 보고요. 국민의당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얘기를 좀 유념해야 될 겁니다. 김종인 대표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쪽과 우리는 다르다. 작은 정당과 큰 정당은 다르다.
네. 우리는 집권할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네. 막판에 선거 이틀을 남기고 그 병역 의무 기간을 18개월 개월로 줄이자 단축하는 그런 거 네. 공약을 내밀었다가 본인이 지키지 못하셨죠. 그 외에 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안보 포퓰리즘을 간 거는 뭐 그 당시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마구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본인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가지고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이런 강경 노선을 가게 됐는데 앞으로 이 안보 문제는 전문가들이 다룬 거니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지 말라라는 요구를 좀 하고 싶어요. 그걸 아마 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우리가 좀 웃기는 나라라고 외국에 보일 수 있는 게 지난 북한 핵 위기가 굉장히 클 때 4.13 총선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핵무기를 갖자라고 주장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나오나 조사했는데 그 많은 전국에서 1000명에 이르는 출마자들이 그거 하나도 거론 안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웃긴다. 결국 뭔가 하면 이 표 때문에 왔다 갔다고 하는 건데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여야를 막론하고 좀 전문가에 맡겨주시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NSC를 잘 여셨는데 이 자리에 그냥 그 회의만 주재하지 마시고 육군의 유도탄 사령부 사령관, 공군의 네. 방공 유도탄 사령관을 불러갖고 이야기를 듣고 합참의장 배석시키고 거기에 질문을 하면서 계속 내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다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질문을 네. 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여러분들이 군인들이 붙어갖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못 알아들으셨다는 게 공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선거에 나오겠다는 분들이 군인들을 자기 참모로 잔뜩 거느리기는 하는데 네. 잘 모르고 막판에 가서는 이기기 위해서 막 줄이거든요. 그 병역 네. 공부를.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NSC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아침 회의 때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대안을 내놔봐라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 고난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사드뿐만이 아니죠. 우병우 민정수석도 관련된 것일 수 있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갈래의 비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고난을 벗삼아 같이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듣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 이야기 중에 눈에 띄는 건 이렇게 얘기했네요.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다양한 분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관련된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대통령이 썼던 책 제목 중에 고난을 벗삼자 이런 제목도 있었잖아요. 자, 대통령의 생각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현재 있던 스탠스들을 계속 뭐 유지하시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생각 이런 것 같죠. 총선 이후에 나는 야당과에도 손을 어느 정도 협치를 뻗쳤고 또 그 새누리당 의원들 만찬에서 유승민 의원 동안 35초 얘기하면서 대구의 어떤 K2 공항 얘기라는 선물도 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당청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은 일단은 다 했으니 네. 당 정치 문제는 그렇게 됐으니 사드 외 같은 어떤 노동개혁이라는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의 그냥 마이웨이를 일단 하던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입장을 오늘 내보이신 게 아닌가 현재까지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 화면 왼쪽에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책 제목 보입니다. 자, 결국 의로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제 저 우병우 수석보다는 사드 쪽에도 무게를 둔 얘기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일단 사드 문제에 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대통령은 보여주었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 분명히 했습니다. 대체로 오늘 황교안 총리와의 만찬 장면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내놓는 의견에 따라 정리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